현재 영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영국 뉴스를 보면서 한국도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의 충격적인 근황.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영국의 확산세가 심각하며 최대한 빠르게 코로나를 잠재우려는 당국의 의지가 있습니다. 영국은 기존의 3단계 봉쇄 단계에서 앞으로 백신과 함께 코로나를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는 곧바로 대중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쇼핑센터에 갔으며 특히 젊은이들은 최대한 백신이 주는 안락감을 누리기 위해 3355 모여 미팅을 즐겼습니다. 영국의 유명 백화점인 해롯 앞에는 인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려든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숫자가 마스크를 거의 하지 않은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기자가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질문을 던지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니까요 라면서 이제 영국이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백신이 강력하게 작동할 거라고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백신 접종의 노력을 잠시 뒤로 하고 어제자로 보리스 총리의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리스 총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코로나 관련한 새로운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리스 총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가 한 발표 내용을 대략 요약해보면요. 현재 영국 런던의 남부와 동부에서 지난주에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빨리 퍼지고 있는지 관련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전문가는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일어났고 이것이 코로나 재생산 지수 R을 0.4 이상 증가시켰으며 이것이 영국 사회의 주된 감염 확산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고 게놈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분석은 거의 70%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또한 백신이 이 새로운 변종에 덜 효과적인가 확인하려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작업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두세 차례 주최했고 변종 바이러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런던의 남동쪽과 영국의 동쪽 부분을 티어 3에서 티어 4, 4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3단계보다 다양한 제한이 더 추가가 되며 4단계 지역에는 일부 지역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4단계가 내려지는 지역 외에도 변종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최대한 3단계 지침을 지키면서 신중하게 여행이나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4단계 지역은 여행이 금지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두렵습니다만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며 현재 변종 바이러스가 극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면서 크리스마스 이전 갑작스러운 발표를 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4단계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조치이므로 훨씬 더 강한 제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사회의 크리스마스는 연중 가장 큰 행사로 보통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이는 시간이라서 따라서 이번 결정은 보리스 총리도 발표하면서 굉장히 곤란해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모임을 막는 조치 자체가 지지율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리스 총리는 불과 3일 전 정도만 해도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못 보내는 건 비인간적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해서 이러한 발표는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영국인들은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거센 바이러스 확산 속도에 백신마저 당장은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도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문제는 백신 접종은 아직 매우 부분적으로만 시작되었고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이후에 효과가 강화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1, 2차 나눠서 투여됩니다. 면역은 1차 이후로도 강력하게 진행되긴 합니다만 2차 접종에서 면역 보조제를 맞음으로써 더욱더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아무리 성능 좋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데다가 너무 적은 숫자만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백신 맞기 시작했으니 괜찮다라는 방임에 가까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효과는 아직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관해서 빌 게이츠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겨울이 시작된 향후 수개월이 가장 힘들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완성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암울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널리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적어도 수개월은 전 국민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면역 형성보다 바이러스 퍼지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는 일본에서 정반대로 해석을 하며 한국이 문제라는 뜻밖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한국 백신 국어라는 신세.
현재 일본에서는 정반대로 백신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다른 국가들은 뒤로하고 한국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며 이에 관한 뉴스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당장 백신이 있어도 방역은 지속돼야 하는 것이며 백신 접종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점도 있어 전문가들은 최소한 1, 2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한국이 백신 구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며 구걸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구걸까지 하냐는 보도가 나가냐고 하면 다음과 같은 뉴스가 보도되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일본 한 언론은 한국이 코백스에서 백신을 1000만 개 정도 확보했다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봄인 3, 4월 정도에 입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화이자나 모더나의 구체적인 입고 소식은 없으며 그 가운데 백신 국제연합인 코백스에서 백신 물량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백신 국제 관련 기구로 백신을 모아 세계적으로 분배합니다. 여기서 1000만 명분이면 그래도 한국의 고위험군을 비롯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독특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이 개발도상국 백신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영국 DPA 통신은 코백스가 20억 회의 백신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 12억 회분을 개발도상국인 92개국에 공급하겠다는 뉴스를 인용하면서 한국 같은 K방역으로 자랑하고 있는 국가가 개발도상국 백신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세계 최고 K방역 아니던가 백신은 필요 없을 텐데 라며 한국이 사실상 개발도상국이 절실한 백신을 가져간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왜 백신 계약을 안 해서 한국이 민폐를 끼치냐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코백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공정하게 배분하고자 WHO와 감염병 혁신연합 등이 설립한 기구로 국가별로 일정한 쿼터가 있습니다. 한국도 코백스에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1000만 개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은 화이자도 없고 모더나도 없다 그러더니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받는 코백스 백신에 구걸하는 신세라면서 한국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일본이 처음으로 뭔가에 앞섰다는 생각이 들자 우익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 공격에 나선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코로나를 제대로 막지 못했고 연일 최고 1 확진자를 갱신하며 사실상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까운 한국은 잘하고 서방 언론에서 극찬하니 이제는 뭔가 구실을 찾고 있다가 백신 확보가 늦는다는 소식에 이제 백신 구걸까지 하고 있다면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일본도 많은 물량의 백신이 빠르게 들어오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본격적인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한국과 비슷한 봄 시즌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정치인부터 해야 한다며 접종을 꺼립니다. 각종 전문가들은 한국이 백신 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많은 백신들이 생산될 예정이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접종이 진행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더 나은 백신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면서 좋은 백신을 맞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일본이 마치 한국이 큰일 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상황이 전혀 아닌데다가 최대한 방역 단계를 올리면서 백신을 신중하게 접종할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이 자신들의 생각을 선거를 통해 표현했다며 분명한 승리, 확실한 승리, 우리 국민을 위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상대편 후보의 패배 선언 없이 승리 연설을 한 건 124년 만입니다. 전통을 깨트린 것이죠. 이유는 자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입장을 밝히며 불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인 신분이 된 첫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바이든은 특별한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권 인수를 위한 인수위 핵심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에 놓인 과제가 많습니다. 그는 취임과 함께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 방향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이민, 인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이 현지 언론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통제입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승리 연설에서 코로나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을 신속히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압도적이죠. 대선 와중에도 하루에 13만 4천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와
나흘째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을 훌쩍 넘기다니 충격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확산세가 심각한 와중에도 경제 재개를 내세우며 각종 폐쇄 조처를 조기에 해제했습니다. 또한 마스크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 같은 언행을 일삼았죠. 방역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을 무렵에는 코로나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만 명이 넘는 코로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모든 연방기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며 코로나 억제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취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에 따라 국산 키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이른바 K방역을 대놓고 질투해왔습니다. 시시때때로 한국을 언급하면서 미국보다 한 수 아래라는 식의 발언을 해왔죠.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산 진단시약은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주지사들도 한국 키트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있죠. 내리 호건 주지사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한국 키트를 지켰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감염병 등 여러 진단시약의 수출 상황은 각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교체가 한국의 진단시약의 수출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한국 기업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10여 개에 달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헬스케어 관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만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있어 꿈의 무대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시장을 평정한 상황으로 이제 막 신약 개발에 눈을 뜬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진출벽은 늘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기회입니다. 틈새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 기술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미국 진출로를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미국 내에서 앞으로 긴급 사용이 아닌 정식 허가를 받는 기업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 진단키트의 수출길도 여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국내 진단키트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액은 1조 3,956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코로나 대응이 시급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한국을 향해서 긴급하게 SOS를 하며 발을 맞춰 나갈 가능성만입니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 자료가 완벽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일 발생 환자가 100여 명에서 유지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퇴임 후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 자연인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소송이 한둘이 아닙니다. 탈세, 성추문, 명예훼손, 사법방해 등 사안도 무척 다양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재선에 목을 메고 있는 배경을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조지아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패배하면 아마도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만 할 것이다. 이 발언은 괜한 푸념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릴 줄소송의 첫 번째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입니다. 뉴욕 맨하탄 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을 지급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엉뚱한 대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마이클 코언이 무마 비용을 건네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던 검찰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금융, 납세, 보험 사기 등 불법 혐의가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그룹에 8년치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출을 금지하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수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퇴임 후 곧바로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방패가 사라집니다.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소송도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지 LA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럴은 지난해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입니다.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출연자 서머 저보스도 대통령을 성추행에 근거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혼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멜라니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면 바로 이혼 소송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또한 그녀는 트럼프의 포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착같이 버티고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만약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경우 미 육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닥터시다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